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영국 최고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 중국 학생이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이끄냐고 교수님한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휩싸이는 강의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명문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국제기술정책학 교수 에드워드 호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자 잠시 멈춰 섰어요. 200여 명의 학생 머리 위를 떠도는 먼지를 보며 가슴이 조금 더 빨리 뛰었어요. 오늘 이곳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인사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제가 물었어요. 강의실을 훑어보니 왼쪽에 중국에서 온 리밍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한국은 작고 후진국 아닌가요? 리밍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도 없고 넓은 영토도 없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리밍. 바로 우리가 오늘 탐구할 질문이에요. 다음으로 미국에서 온 제시카 카터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기술이 조금 있다고 들었지만 결국 큰 나라들을 따라가는 것 아닌가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진짜 주도하지 않나요? 몇몇 학생이 맞장구 치듯 수근거렸어요. 그럼 여러분, 김치나 비빔밥,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 있나요? 강의실 곳곳에서 손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럼 K-드라마를 보거나 K-팝을 들어본 친구는요? 더 많은 손이 올라왔고, 한국은 지도 위에서는 작지만 수백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6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수업이 끝날 무렵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리밍과 제시카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으로 걸어가 커다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이 햇살을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밝고 분명하고 무시할 수 없죠. 오늘 한국에 대해 이런 느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강단 중앙으로 걸어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여다볼 준비 되셨나요? 몇몇 학생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어떤 친구는 가만히 앉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작은 배터리를 꺼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탐험할 비밀 중 하나입니다. 제가 배터리를 높이 들어 보였어요. 리밍은 팔짱을 풀고 제시카는 친구에게 저게 뭐지? 속삭였어요. 독일에서 온 루카스 슈미트는 인도에서 온 프리아 싱을 살짝 쿡 찌르며 가리켰고 브라질의 미겔 산토스와 프랑스의 아멜리 뒤부아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질문은 잠시 접어두세요. 이 장에서 왜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크기가 작다고 영향력이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불꽃이 거대한 불을 일으킬 수 있고 단 하나의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 뒤에 챕터 2 한국 배터리의 힘나는 굵은 제목이 떠올랐어요. 강의실이 어두워지고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불이 어두워지고 큰 스크린이 환하게 켜지자 저는 살짝 설렜어요. 리모컨을 눌렀더니 단순한 막대 그래프가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2024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4개의 막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1위 LG에너지솔루션 한국, 2위 CATL 중국, 3위 삼성 SDI 한국, 4위 SK온 한국. 저는 학생들 얼굴을 살폈어요. 몇몇은 눈썹을 치켜 올렸고 몇몇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죠. 손바닥만 한 작은 배터리셀을 손에 쥐고 모두가 볼 수 있게 들어 보였습니다. 전기차에 동력을 주는 배터리입니다.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자, 이제 그래프를 보세요. 한국이 1위,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은 2위입니다. 제가 잠시 멈추었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리밍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회사가 3개나 있어서 그런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일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품질이에요. 여러분,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튼튼하면 더 오래 달릴 수 있잖아요. 약하면 숨이 차고 느려지죠. 자동차 배터리가 바로 심장과 같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옆 테이블로가 빨간 장난감 자동차 옆에 배터리를 내려놓았어요. 이 작은 셀 하나가 작은 공간에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가고 충전 속도도 빠르답니다. 제가 LG에너지솔루션 막대를 가리켰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과 유럽에 거대한 공장을 세웠어요. GM, 포드, 폭스바겐, 볼보 모두 한국 배터리를 믿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클릭하자 거대한 배터리 공장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기계가 줄지어 있고 초록색 불빛이 반짝였으며 작업자들이 하얀 작업복을 입고 움직이고 있었죠. 이 공장들은 마치 거대한 과학 연구실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밤낮 없이 가동하며 하나하나 배터리를 완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리아가 손을 들며 교수님, 중국 CATL이 엄청 크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CATL은 중국의 거대한 전기차 시장 덕분에 많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새롭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오래가는 배터리는 한국 기업이 앞서가고 있어요. 매년 수조 원을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 예산이 늘어나는 그래프 라인을 가리켰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기업이 지출을 줄였지만 LG와 삼성은 배터리에 더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배터리를 믿는다는 선택이 오늘날 전 세계 전기차에 메이드 인 코리아 배터리 기술이라는 라벨을 붙이게 했어요. 루카스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다른 기업들이 물러날 때 한국이 위험을 감수한 거군요. 라고 물었어요. 정확해요. 제가 말했어요. 도로에서 전기차를 본 적 있는 사람. 거의 모든 손이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보시면 본닛 아래 배지를 확인해 보세요. 아마 한국 배터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만에 충전하고 수백 마일을 달릴 수 있죠. 불이 나거나 누수가 없어요. 더 안전하고 똑똑합니다. 중국 유학생 리밍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는 옆 사람에게 불이 난다고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맞아요. 안전이 정말 중요해요. 배터리가 불이 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연구는 그런 사고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자 슬라이드가 사라졌어요. 프로젝터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죠. 그러다 학생들이 하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시카, 그 다음 프리아, 그리고 리밍까지. 박수가 점점 커져서 강의실이 울렸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도 위에서는 작을지 몰라도 배터리 기술로 전 세계 자동차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배터리의 힘입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저는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른 걸 느꼈어요. 학생들은 더 알고 싶어 했고 저는 다음 놀라움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다시 눌렀더니 화면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물든 세계 지도로 바뀌었습니다. 제목은 세계 수돗물 수질 현황이라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강의실 조명이 어두워지자 지도의 색이 학생들 얼굴에 반짝 비쳤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고 씻고 요리하고 청소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수돗물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잠시 멈추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한 모금 마시기 전에 망설여 본 적 있으신가요? 몇몇 손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프리아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물을 마시기 전에 끓여요. 세균이 걱정돼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이제 지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시 클릭하자 미시간 플린트 지역 위에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오래된 수도관에 녹아든 납 때문에 많은 가족이 중독됐습니다. 아이들이 아팠어요. 몇몇 학생이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어 일본 일부 지역 위에도 빨간 점이 떴습니다. 저곳은 노후된 수도관 때문에 물이 노랗고 냄새도 심했어요. 사람들은 수돗물을 믿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자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목소리를 밝게 바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도가 서울로 확대되며 초록색으로 빛났습니다. 여기는 아리수입니다. 서울의 수돗물 브랜드 이름이에요. 아리수는 최고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강단에 기대어 미소 지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때로는 생수보다 더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시 클릭하자 화면에는 한강 옆에 있는 거대한 정수장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탱크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유리 파이프를 따라 수정처럼 맑은 물이 스테인리스 통로를 지나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현미경으로 물 샘플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정수장에서는 5시간마다 물을 검사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5번씩 매일매일이죠. pH, 미네랄, 세균 등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저는 곧바로 CCTV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에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도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검사하려면 작은 카메라 로봇을 보내요. 이 로봇이 관 속을 헤엄치며 모든 연결부와 구분 부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와 카메라 영상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합니다. 센서가 압력이나 수질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면 즉시 경고를 보내요. 기술자들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받고 바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모의 알림을 보여줬습니다. 경고 수압 저하 감지. 위치 서울시 3구.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을 크게 뜨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리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밍이 손을 들고 신뢰요? 라고 추측했습니다. 정확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뢰와 투명성이죠. 누구나 앱을 열어 우리 동네 수질 데이터를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방에서 작은 아리수 물병을 꺼내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이 뚜껑을 열고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줄 사이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셔보세요. 그냥 순수하고 깨끗한 물입니다. 제시카는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으며 부드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상한 맛이 없네요. 라고 했고 미겔은 활짝 웃으며 정말 놀라워요. 라고 했습니다. 리밍도 조심스럽게 마시고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한국은 물처럼 단순한 자원을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완전한 투명성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줬어요. 몇 초간의 정적 후 강의실이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한 물의 마법입니다. 불이 밝아지자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며 흥분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새롭게 존경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클릭했습니다. 스크린이 환하게 켜지며 2024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 다른 회사들의 막대 그래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과 엄지로 우표보다 작은 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 게임기 속을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칩을 높이 들자 몇몇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기기 안에는 이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사진, 동영상, 게임 기록, 심지어 타이핑한 글자까지 저장해줍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눈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말했어요. 해변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사진은 어딘가에 저장돼야 합니다. 메모리 칩이 없다면 사진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사라지고 말 거예요. 제가 칩을 살짝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이 작은 실리콘 조각이 바로 두뇌의 기억처럼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자 반짝이는 은색 원판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웨이퍼 위에는 수백 개의 칩이 들어있어요. 완전 무균실에서 만들어집니다. 먼지 하나 없죠. 엔지니어들은 하얀 방진복을 입고 마치 천천히 움직이는 우주비행사처럼 걸으며 작업합니다. 학생들은 그 장면을 상상하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런데 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이끄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밍이 손을 들고 일찍 시작했기 때문인가요? 라고 추측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첫 64K 디램을 개발했어요. 당시 많은 사람이 후발주자가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연구와 공장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1983년 64K 디램, 1992년 256K 디램, 2003년 1기가비트 디램, 2020년 16기가비트 디램. 몇 년마다 용량을 2배씩 늘리는 건 엄청난 노력과 돈이 필요했어요.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2021년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때 자동차 공장은 멈추고 휴대폰 회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메모리 공장들은 전력을 다해 가동되었습니다. 제시카가 손을 들며 그럼 대만의 TSMC는요? 시스템 반도체, 즉 두뇌 역할 칩은 그쪽이 최고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TSMC는 논리 칩 말 그대로 생각하는 칩 분야의 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칩, 메모리 반도체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메모리가 없으면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메모리와 논리가 두뇌의 양쪽 반구처럼 함께 작동합니다. 다시 클릭하자 화면에 로직 칩과 메모리 칩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 뛰어납니다. 삼성전자는 디램 시장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플래시 메모리에서 2위입니다. 이 두 회사가 컴퓨터, 휴대폰, 데이터 센터, 심지어 전기차까지 구동합니다. 저는 학생들 사이를 걸으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의 사진 몇 장이나 저장해 보셨나요? 100장, 1000장. 그 모든 사진이 메모리 칩에 저장되어 있어요. 루카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칩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되는 줄만 알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마법이죠. 너무 잘 작동해서 잘 느끼지 못하다가 멈추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는 클릭해 컴퓨터 화면에 노 메모리 디텍티드 문구가 얼어붙은 장면을 띄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 자리를 우연히 차지한 건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이 공장, 연구소, 인력에 수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평택을 비롯한 곳에 거대한 클린룸을 짓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채용해 교육하고 성공 도구를 제공했어요. 다시 클릭하자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는 클린룸 바닥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세요. 마치 SF 영화 세트 같지만 실제입니다. 매일 쌀알보다 작은 칩에 레이저로 수백만 개의 회로를 새깁니다. 저는 다시 손에 든 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정사각형 칩은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물체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 과감한 투자,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칩을 투명 케이스에 넣어 연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강의실은 잠시 조용했다가 박수가 부드럽게 시작되어 점점 커졌습니다. 리밍과 제시카도 활짝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의 기억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디지털 삶을 움직이는 작은 두뇌죠. 챕터 4는 여기까지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자 화면에는 두 개의 영상이 나란히 켜졌습니다. 왼쪽에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미국 병원이 있었고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환자들이 기다리고 기계들이 삑삑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차분한 한국의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원은 밝은 복도, 친절한 간호사들, 그리고 웃으며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죠.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모두의 건강을 돌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급하게 병원에 가야 했던 적이 있나요? 손이 올라왔어요. 어떤 학생들은 긴 대기 시간과 높은 진료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 나라에서는 엑스레이나 간단한 혈액 검사가 수백 달러가 들 수 있고 예약하려면 며칠 혹은 몇 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리모컨을 눌렀더니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대기 3일, 검사당 200달러, 한국은 당일, 검사 약 8달러, 한국 돈으로 대략 10,000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축구 연습 중에 발목을 삐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미국에서는 미리 전화하고 며칠을 기다린 다음 비싼 비용을 내야 해요. 반면 한국에서는 동네 병원에 그냥 가서 적은 비용을 내면 1시간 안에 엑스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 밝은 엑스레이실을 설명했어요. 오른쪽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검사 현장에 차들이 줄지어 있었죠. 파란 가운과 마스크를 쓴 의사들이 바쁘게 차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차 창문을 내리고 빠르게 코 검체를 채취한 뒤 다시 운전해서 떠났습니다. 2020년 초에 한국은 이런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었고 몇 분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결과는 당일이나 다음 날에 나왔죠. 몇몇 학생들이 큰 소리로 감탄했어요. 여러분은 집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며칠이나 기다렸나요? 손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5일, 7일. 그리고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밝고 현대적인 수술실을 보여줬어요. 로봇팔이 환자 침대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은 의료기술에서도 선두에 서 있습니다. 로봇이 외과의가 고정밀로 작은 절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덕분에 회복은 더 빠르고 통증은 줄어들어요. 사진에는 콘솔 앞에서 로봇을 조작하는 외과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시험관을 들여다보고 색색의 용액을 섞고 현미경으로 세포 배양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한국 연구자들은 새로운 항암제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그들은 주요 의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죠. 그 연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직업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거의 모든 사람을 보장합니다.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면 되는데 방문할 때 보통 8달러 한국 돈으로 10,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웃음과 고개 끄덕임을 보았습니다. 마무리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한국 병원들의 깨끗한 병실, 웃는 간호사들, 첨단 장비 그리고 만족해하는 환자들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심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사람을 돌보고 생명을 구하며 그 의료기술을 전 세계와 나누는 것이죠. 조명이 밝아지자 학생들은 신나게 속삭였고 그들의 의심은 한국 의료의 분명하고 따뜻한 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깜빡 켜지자 세 개의 이미지가 나란히 보였어요. 지하철 칸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있는 10대, 밤거리에 설치된 카메라가 촘촘히 달린 조용한 거리, 그리고 시골을 빠르게 가로지르는 반짝이는 고속열차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한국이 사람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떻게 보호하며 어떻게 연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크게 비추자 꽉 찬 서울 지하철 칸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버퍼링 때문에 멈추지 않고 모두 영상 시청, 영상 통화, 게임을 즐기고 있었죠. 영상이 멈추고 로딩 아이콘만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라고 제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짜증나죠? 저는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초당 약 230메가비트입니다.
해외 7개 주요국보다 거의 3배 빠르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하철 터널 안에서도 신호가 끊기던 경험이 있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서울 지하철은 무료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어요. 끊기지 않고 스트리밍, 채팅, 공부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클릭하자 산골 마을까지 작은 통신탑이 빽빽이 박힌 한국지도 사진이 나왔어요. 외딴 섬이나 농촌에도 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습니다. 농부들은 온라인으로 날씨 데이터를 확인하고 학생들은 영상 수업을 듣고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락할 수 있어요. 아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강의실이 잠시 고요해지자 저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프리아가 손을 들고 답했어요. 인터넷이 우리가 배우고 일하는 방식이니까요. 저는 활짝 웃으며 정확해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배움과 창작, 소통의 기회를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드렸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한 밤거리, 그 위에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설치된 CCTV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안전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안전한 대도시예요. 그 비결은 1만 대가 넘는 고화질 카메라가 문제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사람들이 감시당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호받는다고 느껴요. 분실물 지갑이 돌아오는 비율이 약 80%입니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도우며 살고 있어요. 리밍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신뢰와 기술이 함께 작동하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를 비췄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반짝이는 KTX 열차였어요. 화면에는 개찰구에서 얼굴 인식을 하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커피를 홀짝이는 승객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속도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를 2시간 조금 넘게 달립니다. 치타보다 빠른 셈이죠. 학생들이 웃었어요. 이어 모바일 앱으로 예매하는 영상을 틀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탭해 좌석을 고르고 몇 초 만에 예매 확인 메시지가 뜨는 장면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예매하고 결제하고 얼굴만 스캔하면 탑승할 수 있어요. 종이표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덧붙였어요. 열차 안에는 모든 좌석에 전원 콘센트와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배터리 걱정이나 느린 인터넷 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휴식할 수 있어요. 왜 빠른 이동이 중요할까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제시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비즈니스 시간을 절약해 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사람들은 직장과 집을 더 멀리 떨어뜨려 살 수 있고 주말에 가족을 만나러 가거나 응급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시간이 단축됩니다. 삶이 바뀌죠. 라고 했어요. 이어 역세권이 상권, 공원, 주택가로 변신한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고속철도는 대도시 외곽의 경제 성장도 이끕니다. 노선 주변 도시들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새 이미지를 사라지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빠른 인터넷, 안전한 거리, 빠른 열차 이것이 한국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작은 나라가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모든 시민을 보호하며 모두를 앞으로 나아가게 선택한 모습이죠. 잠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전기차를 움직이는 배터리, 믿을 수 있는 물, 칩 속의 작은 두뇌, 모두를 돌보는 병원, 그리고 이제는 거리를 좁히고 위험을 줄이는 세상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선물입니다.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리밍이 일어나 말했어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며 기술로 이끄는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치며 웃었고 도전 과제를 글로벌 강점으로 바꾼 나라의 비전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조명이 밝아지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의 새로운 관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